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드디어 순환소수 개념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순환소수가 뭔지 선생님이 이제 오늘 개념 강의를 들어갈 건데, 순환소수의 개념을 조금 더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운 표를 선생님이 뒷부분에 이렇게 떼어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순환소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이 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표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제발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서 듣고 오시길 바랄게요. 너무나 중요한 표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표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제발 그 표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진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저번에 유리수라는 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유리수를 우리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같은 말로 소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소수는 바로 뭐로 또 나뉘어졌어? 끝이 있는 유한소수랑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무한소수는 사실 끝이 없긴 하지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 0.1111111 이런 식으로 1이 반복되는 규칙을 갖고 있는 이러한 무한소수들을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했어요. 물론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지 맘대로 달려가는 애도 있었지만 걔는 유리수로 우리가 포함을 하지 않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에서 무한소수는 어디까지만 보면 된다고, 순환소수까지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대망의 순환소수라는 아이는 바로 뭐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왔죠? 그래서 개념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소수란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입니다. 라고 굉장히 말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쉽다고. 뭐 끝이 없어 그냥 막 갖다 지 맘대로 달리는 아이인데, 그쵸? 끝이 없이 막 갖다 달리는 아이인데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뭔가가 반복이 되면서 무한대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게 바로 뭐였다라는 거야? 순환소수였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야. 뭔가가 순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111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누가 봐도 1이 여러분 반복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규칙이 보이잖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0.12121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가고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마이너스 0.595959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무한소수 중에서도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환소수를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순환마디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순환마디라는 건 뭐냐면 순환소수에서 이 배열이 되는 그 부분 있죠, 여러분. 그 규칙 부분, 그걸 바로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숫자의 배열이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0.1111 얘는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 그쵸? 1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얘의 순환마디는 바로 1이라는 거야. 자, 그럼 0.121212 얘도 121212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요 1, 2가 바로 순환마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0.595959 자, 5959 자, 59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5959 뭔가 우쭈쭈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59라는 애가 바로 순환마디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학이라는 아이는 귀차니즘이야. 그래서 막 귀찮게 막 나열하고 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줄여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얘도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게 수학이라는 애가 봤을 때 너무 복잡스럽고 너무 귀차니즘이야. 그래서 이제 줄여 쓰자, 어떠한 표현을 쓰자 이렇게 된 거야. 바로 뭘 붙여? 땡! 점이라는 걸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환마디 양끝이 숫자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점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자, 반복이 되는 그 부분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 점을 땡 이렇게 찍어줄 건데, 이 점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까지 쓸 수 있다고? 2개까지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0.252525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반복이 되는 딱 그 부분 전까지 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2525가 반복되니까 2하고 5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땡땡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됐으니까 반복되는 숫자 위에다가 점을 붙여준다고. 자, 그럼 얘는 0.1111 1이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그 부분 전까지 딱 잘라서 0. 몇 땡, 1땡 이렇게 붙여주면 돼. 자, 그럼 봐야죠. 여러분 0.123, 얘도 0.123 이렇게 1, 2, 3이 반복되니까 0.123이라고 써주고 땡땡땡 이렇게 붙여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왜? 우리는 땡을 몇 개까지만 쓸 수 있다고? 그렇죠. 2개까지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3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쓰고 그러면은 양끝 2하고 3 이렇게 양 끝에다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즉슨 아하 1, 2, 3, 1, 2, 3, 1, 2, 3이 반복되는 순환소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리수에서 무한소수가 존재했는데 그 무한소수 안에는 어떠한 규칙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무슨 소수? 순환소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순환소수에서 순환마디라는 건 뭐였느냐? 바로 그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그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보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순환마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2호가 되는 거고 얘는 1, 얘는 뭐? 1, 2, 3 이렇게 순환마디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바로 뭐다? 땡이라는 걸, 점이라는 걸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건데 순환마디에다가 순환하는 부분에다가 위에다 땡을 붙여서 표현을 할 건데 이 땡이라는 애가 몇 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어? 2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1, 2, 3 이렇게 반복이 되는 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양 끝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순환소수의 개념 파트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이제 응용이 되고 어렵게 나와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순환소수 자체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쉽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 어떠한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바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자, 순환소수도 여러분 유리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는 바로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순환소수도 즉슨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2가지 공식으로 선생님은 정리를 하거든요. 뭐 책에 따라서는 뭐 3가지 방법으로 나뉘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2가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바로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커트 또는 칸막이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커튼 또는 칸막이. 자, 이게 뭐냐면 양 끝에다가 칸막이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 그지 같은 소리야, 그지? 자,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금방 끝낼게요. 자, 이 땡을 기준으로 땡 양옆으로 칸막이를 쳐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칸막이를 친 다음에 자, 이 점이 움직이는 거야. 요 소수점이 움직일 건데 이 소수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바로 얘가 첫 번째가 되고 얘가 두 번째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애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점이랑 가까운 애가 두 번째가 돼요. 그럼 이 점이라는 애가 첫 번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칸 움직여야 돼, 그치? 한 칸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이 한 칸 움직이려면 우리는 뭐를 곱해줘요? 그쵸? 10을 곱해줬죠? 그래서 자, 봅시다, 여러분. 이 0.7땡 자체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 자, 일단은 1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줘야 돼? 한 칸 움직이니까 10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몇 x, 그쵸? 10x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얘는 0.77777 이렇게 가는 애기 때문에 한 칸 이렇게 10을 곱해주면 7.777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점이 여기 있는데 두 번째는 움직일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대로 그냥 뭐로 오면 돼? x로 와서 0.777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 원리는 바로 뭐냐면 요 뒤에 이 무한 부분 있죠, 여러분? 요 소수점 아래 부분을 우리가 없애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x는 9x는 7.777에서 0.777을 빼니까 소수점이 다 사라지면서 그대로 뭐가 돼요? 7이 되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x는 몇 분의 몇이라고 9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로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칸막이 방법이 되겠더라. 이 칸막이 방법은 뭐냐면 이 땡 있죠, 여러분? 그 순환마디 양 끝으로 칸막이를 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칸막이를 쳐서 먼 쪽은 1번, 가까운 쪽은 2번.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번으로 가기 위해서 몇 칸을 움직여야 되고 2번으로 가기 위해서 몇 칸을 움직여야 되는지 쓰면서 그걸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 원리는 바로 뭐다? 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애들을 빼서 없애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하죠?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거. 그럼 두 번째 문제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똑같은 방법이야. 무슨 방법? 칸막이를 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칸막이를 쳐야 되겠어? 그렇지. 바로 요렇게, 이렇게 양 끝으로 사이드 쳐줘야겠죠. 그 다음 얘가 몇 번? 얘가 1번, 얘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1.494949 이 자체인 얘를 그냥 X라고 일단 넣을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1번으로 가기 위해서 몇 칸을 움직여야 되는지 보자, 여러분. 자, 점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1번으로 자, 1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칸, 몇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두 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줘야 돼? 그렇죠. 100을 곱해줘야 돼. 그럼 X에다 100을 곱하니까 몇 X? 100X가 되겠죠. 여러분, 이 X 자체가 지금 1.494949 이렇게 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100을 곱해주면 두 칸 움직이면서 얼마가 돼요? 149.494949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이 여기 있는 2번 그대로 여기 있잖아. 움직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뭐? X 써주고, 1.494949 이렇게 맞춰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494949를 없애기 위한 거야. 이 무한 부분, 그치? 그래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100x에서 x를 빼주니까 몇 x는? 99x는 여기가 쭉 다 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148이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아하, x는 99분의 얼마더라? 148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칸막이 방법인데 여러분, 항상 칸막이를 칠 때는 이 땡, 점, 순환마디를 기준으로 앞뒤로 칸막이를 치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다 쳐줘야 될까? 3번은. 그쵸? 3번 같은 경우는 땡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칸막이를 쳐서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나가야겠죠? 얘 자체는 x예요, 여러분. 자, 그럼 x라는 애를 우리가 써보면은 0.5, 2만 바꾸되니까 2 이렇게 가는 애가 원래 이제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칸막이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점은 여기 있죠, 여러분. 소수점 여기 있어. 자, 그럼 1번으로 오기 위해서는 몇 칸 움직여야 돼? 그렇죠. 두 칸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칸 움직여야 되니까 100을 곱해서 몇 x는 100x는 자, 두 칸 움직이면서 52.222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점이라는 애가 여기 있잖아. 한 칸을 움직여야 2번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한 칸을 움직여야 되니까 몇 x? 10을 곱해서 10x는 5.222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똑같이 빼주면 몇 x가? 90x는 222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얼마? 47.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x는 몇 분의면? 90분의 4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우리가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기 때문에 분수를 당연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였잖아. 바로 첫 번째는 무슨 방법? 커튼치기, 칸막이 방법으로 선생님은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칸막이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순환마디를 기준으로 양 끝에 칸막이를 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를 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쪽, 이 소수점이 움직이는 거야. 이 소수점이 움직이는 건데 멀리 있는 쪽을 1번,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쪽을 2번으로 넣고 자, 1번이 되기 위해서는 한 칸 움직여야 되니까 얘는 10x. 자, 2번이 되기 위해서는 점 그대로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x 해가지고 이 순환하는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복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안 되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순환수수를 분수로 나타내는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사실 공식이에요. 그냥 이제 공식으로 외워주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떠한 공식이 있는지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해봤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식인데, 어떠한 공식이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거니까 이제 분모,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럼 분모는 어떠한 특징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 되냐면, 분모는 소수점 아래부터 보면 돼요, 여러분. 뭐부터? 소수점 아래부터. 그러니까 0점 해가지고 그 점 뒤로 그 소수점 아래부터 보면 되고, 분자는 전체를 보면 돼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가장 먼저 뭐라고? 분모는 소수점 아래부터 볼 거고요. 분자는 처음부터 전체를 싹 다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모는 소수점 아래부터 볼 건데 그 소수점 아래부터 어떻게 보느냐?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우리는 9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빈자리의 개수만큼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예시를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전체에서 순환하기 전까지를 뺄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그지? 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0.4땡을 볼 거예요, 여러분. 자, 분수로 바꿀 거니까 분모랑 분자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한다고? 소수점 뭐부터 볼 거라고? 아래부터 볼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요 뒤로 볼 거예요, 여러분. 요 뒤부터 볼 건데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얼마를 찍어줄 거예요? 9를 찍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순한마디가 개수가 4 하나니까 9 이렇게 써주면 돼요. 빈자리에는 0을 써준다고 했는데 아직 여긴 빈자리가 없거든요. 빈자리가 어떤 건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9. 그리고 자, 전체를 본다고 했어, 분자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전체를 보면 돼요. 요렇게 쭉. 자, 그러면 0, 4니까 그대로 얼마? 4. 그리고 순환하기 전까지 빼라고 했는데 순환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0을 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뭘 가지고 오면 돼요? 9분의 4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할 거야. 그럼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얘도 지금 순환소수를 내가 분수로 나타낼 거야. 자, 먼저 분모. 소수점 어디부터? 소수점 아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점 아래부터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순한마디 개수만큼 뭘 가지고 오라고? 9를 갖고 오라고 했어. 그럼 순한마디가 지금 5 하나니까 9를 하나 채워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쭉 쓰세요. 얼마? 115 이렇게 쓸 거야. 됐니? 근데 뺄 거죠? 어디까지? 순환하기 전까지. 그러면 5부터 우리가 순환하는 거니까 순환하기 전까지 얼마를 뺄 거라는 거야? 그렇지. 11을 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104다. 요렇게 우리가 분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씩 감이 오나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환소수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건데, 자, 분모는 처음에 뭐부터? 소수점 아래부터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순한마디 개수가 0, 3, 2개니까 9를 몇 개 가지고 올 거라는 거야? 2개 가지고 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99를 붙여주면서 자, 분자는 전체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에서? 203에서 순환하기 전까지니까 0 전까지 얼마를 빼주면 되겠더라? 2를 빼주면 되겠더라 라고 해서 99분의 201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분수는 뭐가 되면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해준 다음에 우리가 써줘야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으로 약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으로 약분을 시켜서 몇 분의 33분의 자 201을 3으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67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요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분수로 만들 거야. 분모는 자, 순한마디 여기서 지금 빈자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중요하죠? 자, 봅시다, 여러분.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쓸 거죠. 자, 소수점 아래부터 볼 거야. 항상 특징은 분모는 뭐부터? 소수점 아래부터. 자, 그럼 소수점 아래를 봤을 때 일단은 요렇게 볼 건데 우리가 순한마디의 개수 몇 개? 2, 3이니까 2개. 그런데 여러분 빈자리가 보이죠? 왜?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모는 소수점 아래부터 볼 건데 99 이렇게 썼는데 여기 빈자리 하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이 빈자리 개수만큼 뭐를 써준다라는 거야? 0을 써준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전체로 쓸 거죠? 그럼 전체 0, 1, 2, 3이니까 그대로 뭘 써주면서 123을 써주면서 순환하기 전까지 얼마? 1을 빼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990분의 얼마? 122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약분을 시켜주면 495분의 61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분모, 분자 이제 분수로 고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는 소수점 아래부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순환마디의 개수가 몇 개? 여기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쵸. 하나에다가 빈자리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공을 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분자는 처음부터 쭉 보면 된다. 그래서 251 써주고 순환하기 전까지 얼마를 빼주면 되더라? 25를 빼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자, 90분의 얼마가 됩니까? 226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요것도 그럼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2로 약분내니까 45분의 113이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칠 때 두 번째 방법은 공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은 바로 뭐냐? 분모는 일단 뭐부터? 소수점 아래부터 보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 아래부터 보면서 순환마디의 개수만큼은 9, 그 빈자리만큼은 0을 채워줄 거라는 거. 그 다음 분자는 아예 뭐부터 본다? 전체부터 쭉 보면서 전체에서 순환하기 전까지를 뭐 해주면 되더라? 빼주면 되겠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고 약분이 되면 약분을 시켜주는 것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는 칸막이, 두 번째는 공식으로 살펴봤어요. 자, 조금 머릿속이 지금 복잡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딱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면 사실 이건 헷갈릴 게 없거든요, 여러분. 꼭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방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의 대소비교인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자리의 수로 비교하는 것과 그렇게 눈에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분수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는 딱 이거, 뭐는 딱 이거 이렇게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자리의 수로 비교하는 게 편하겠구나, 분수로 비교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떤 것들인지 예시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그냥 단순히 자리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0.3333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3이랑 당연히 0.3333이랑 더 큰 건 누구겠어? 그쵸? 얘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단순히 자리의 수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4444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2.4에서 끝나는 애보다 2.4444로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 얘가 더 훨씬 더 클 거라는 걸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리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럼 3번도 볼게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분수로 정리를 해도 돼요. 분수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99분의 3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얘가 바로 0.32 땡땡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99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찾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수점 아래부터 이렇게 보면 9가 2개, 그 다음에 3, 2, 3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99분의 32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써보면 0.32323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보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0.32222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 보일 거죠. 그러면 당연히 0.32까지는 똑같지만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누가 더 클 거라는 거야? 얘가 더 클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수로 비교하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딱 순환소수로 바꾸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는?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분모 같은 경우 소수점 아래부터 보기로 했죠, 여러분. 그러면 9 하나, 그 다음 빈자리 하나니까 0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전체 쭉 쓰는 거니까 4 써주고 그 순환하기 전까지 빼주는 건데 어차피 0이니까 그대로 90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90분의 4랑 99분의 4를 비교할 건데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만 비교하면 돼. 자, 여러분 분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작아지죠. 그쵸? 그래서 누가 더 클 거라는 거야. 그쵸?
90분의 4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환소수를 우리가 이제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바로 안 보이는 건 분수를 고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더라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 파트는 정리가 끝났고요. 순환소수는 사실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의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완벽하게 개념을 마스터를 할 거니까 오늘 강의 꼭 복습을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